뚝딱이 주식의 3월 24일 주말 브리핑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일단 엔비디아나 모더나 이러한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나스닥 지수의 강보합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말이죠. 다우 지수가 어쨌든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CPI나 PPI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연내에 세 번의 금리 인하는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어, CPI나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왜 연준은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뭐 어떤 골디락스가 됐든 또는 연착륙이 됐든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약간 이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남은 몇 개월 동안에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생각이 또 바뀔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 유가를 갖고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올려드린 것이 이제 WTI 서부 텍사스탄 원유의 어떤 선물 동향이거든요. 보시면은 요 12월 달 요 구간, 1월 구간, 2월 구간, 그리고 3월 구간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네모 박스를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 각 달에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네모 박스를 그린 거예요. 네모 박스의 어떤 추이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12월 달에 이 초록색 선 요쪽에서 시작해서 1월에 올라갔죠, 위로. 그죠? 2월에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저점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3월 현재까지의 흐름 보세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이 WTI의 선물 동향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물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3월의 CPI도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예상보다 뭐 그렇게 낮게 나올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남아있는 뭐 일주일 동안에 국제유가가 갑자기 뭐 급락을 한다거나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반기에 연준이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물가가 크게 뭐 치솟는 그런 모습만 아니라면은 하반기에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어쨌든 연준은 금리 인하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는요. 금리 인하가 막상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꺾어지는 흐름은 아닐 거다. 이 얘기는 제가 뚝딱이 방송에서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금요일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 자체가 다시 또 꺾어질 것이냐. 물론 어, 다우지수 자체는 보시는 대로 3개 지난해 11월부터의 이러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나서 추가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부담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부담에 대한 표현을 자꾸 하는 건데 보시면은 적산병이 나왔죠. 그러니까 양봉이 3개 연속 나왔어요. 적산병 나오고 나서 음봉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적산병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오면은 바로 밑에 있는 지지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일 이동 평균선일 수도 있고 요 기준선, 요 전고점이죠. 요 기준선일 수도 있어요. 여기를 깨지 않고 움직이면 눌렸다 다시 또 대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적산병 후 눌리면 다시 또 대반등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선을 깬다. 그러면은 다우지수가 그동안의 이 상승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좀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한번 이번 주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같은 11월 달부터의 상승 과정을 보시면요.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계속 거치면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계속 거치면서.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에서 어떤 막 강력하게 치솟는 어떤 슈팅, 오버 슈팅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또 다우 지수보다 뒤늦게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거기다 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살아있잖아요. 주도 시세로.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아직 더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을 만약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나스닥에서 요때 거래가 많이 폭증했죠. 이날 많이 폭증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 15일이네요. 거래가 많이 폭증했죠. 그때의 고점이 이 초록색 선이에요. 기준선을 제가 거기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이런 저항점이기도 하지만 이 거래가 대량으로 터진 날의 고점입니다. 여기를 다시 깨지 않는 한은 나스닥 지수도 눌려도 다시 또 올라가고 눌려도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기준선을 뭐 단기간 내에 깬다 이러면 좀 상황은 달라져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제가 기준선을 먼저는 이 음봉의 고점에 맞췄다가 지금 기준선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는 행보 등락으로 이렇게 거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기준선을 제가 바꾼 겁니다. 근데 이 기준선을 금요일 날 보면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기준선의 저점으로 지지하는 양봉, 그죠? 저점으로 지지하는 양봉, 그리고 이 저점으로 지지하는 양봉 이후에 추가 양봉을 통한 시세의 어떤 연속성,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앞선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일단 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금요일 날에 기준선 위로 마감되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나름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엔비디아에서 일단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한국 증시를 놓고 보더라도 결국 월요일 한국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쪽이 그나마 일단 월요일 내일 출발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약간 흐름의 등락의 맥을 조금 유사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금요일 날에 5일 이동평균선 위로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에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을 시도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윗골이 달면서 음선으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5일선 아래에서 마감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아니네요.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자 볼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날의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주가가 반등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꾸 매도하니까 이게 반등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는 월요일 다시 한번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시도를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한쪽이든 또 뭐 둘 다면 좋고요. 매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는지 봐주세요. 그러면은 5일 이동평균선 위로의 반등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 조건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요일 날에 어떤 수급 동향을 갖다 놓고 보면은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수요일도 그랬고 목요일도 그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줄 때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요일 날 5%도 막 급등했고 뭐 삼성전자는 5%대면 급등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 또 3%또 올라가고. 근데 금요일 날 약간 눌렸잖아요. 이때 보면 기관이 팔았죠. 기관이 팔았는데 외국인은 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수급선을 보세요. 자,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 요 파란색 선이 기관, 요 초록색 선이 개인이거든요. 어떤 게 위에 있어요? 외국인 수급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금요일 날 샀잖아요. 눌렸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결국은 수급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급선 보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자, 외국인 수급선이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계속 매도로 나올 때는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거예요. 계속 파란색. 그죠? 그러다 외국인이 사니까 목요일 날 급등했던 거죠. 8%대로. 근데 금요일 날 눌렸는데 보니까 기관과 개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은 추가로 샀어요.
자, 수급성 위에 있는 게 외국이니까 외국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추가로 샀으니까 아직 SK 하이닉스도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판별하는 기준 아시겠죠? 네, 그걸 하나 좀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AI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일단 먼저 월요일 날 엔비디아 영향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월에 미국 암 학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바이오 보호법. 먼저도 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오를 견제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목별 선별적인 상승 과정 여전히 나타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3월 구간에도 이 바이오에 대한 선별적인 상승 이쪽에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 주변에서 테러가 나왔죠. IS 즉 이슬람 국가가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푸틴은 자꾸 우크라이나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또 혹시나 또 그런 뭐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산 쪽, 주 초반에 방산 쪽에서도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동반해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